테슬라가 최근에 고위급의 인력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계속 방문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구매 팀장까지 왔어요. 단가 협상까지 하려고 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협상이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새로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 테슬라의 서버 칩도 있잖아요. 그런 쪽까지도 지금 삼성은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뚜렷한 건 FSD 칩 이쪽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벌써 또 책을 한 권 또 들고 오셨어요. AI 템버거 투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네. 2022년 10월 이제 AI 혁명이 시작됐고, 혁명이라는 사이클은 10년 사이클이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사이클이 계속 변곡점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AI 혁명 투자라는 책을 썼고, 그때 이후로 또 이제 AI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주도주들도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때마침 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이제 슈퍼스타가 될지, 템버거 기업이 나올지, 제가 뭐 찝어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엄선해서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도 한국, 중국, 미국 중심으로 한 40개 종목. 40개 종목이나요? 네. 지난해는 제가 100개를 넣었더니 너무 많다고.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럴 때가 제일 공부하기 딱 좋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막 이게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또 이제 그렇지만 대표님이 늘 오르고 있을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요. 또 빠질 때는 또 공부하시고요. 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까지 연륜이 이제 쌓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책에 이제 추천사를 썼는데, 추천사의 내용에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AI 템버거 투자 이 책은 단순히 템버거 주식을 찾기 위한 가이드가 아니라 AI 혁명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통찰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신문을 지금 처음 찾아봤는데 사인도 해주셨고, 근데 가볍고 너무 좋네요. 재질이. 지난해 쓴 책이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고 두껍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니즈를 반영해서 썼는데 잘 안 팔리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있는 이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이벤트도 할 거니까 댓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AI 템버거. 근데 사실 이게 관심이 없다라는 건 또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또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제 첫 번째 책을 보고 수익을 많이 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때는 관심 없었잖아요. 딱 그때 분위기예요. 그때 분위기다. 작년에는 사실 너무 갑자기 버블버블 약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자신 있게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이 안 들렸었는데 그동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좋은 소식이 최근에 있죠. HBM3가 또 안 됐다, 마이크론한테도 지금 밀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메모리 이야기는 아니고요, 파운드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메모리는 안 좋은 건 맞다. 그죠? 그럼 파운드리 이야기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파운드리가 이게 그 테슬라랑 협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네.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고위급의 인력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계속 방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고위급들이 와서 파운드리 미팅하고 하는 게 별건 아니잖아요. 의뢰 있을 수 있는 거고, 태핑하는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구매팀장까지 왔어요. 구매팀장까지 왔다라는 거는 테슬라의 구매팀장. 네, 맞습니다. 구매팀장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제 단가 협상까지 하려고 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협상이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그 테슬라 FSD 같은 칩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어떤 딜을,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딜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전기의 이제 기판이라든지 이런 MLCC 이런 쪽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만들잖아요. 기존에 테슬라 자동차는 그 센터페시아에 LCD를 쓰잖아요. 요거를 OLED로 바꿀 것 같습니다. 차세대 버전으로. 그거까지 또 지금 같이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 큰 그런 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약간 옛날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게, 전에 있었던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이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파란 애플. 그래가지고 한참 삼성에 있는 부품들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호황을 누렸을 때, 그때 생각이 딱 나는데요. 맞아요. 지금 파란피가 흐르는 테슬라가 되려고 하고 있는 기회고, 요게 또 잘 되면 진짜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사실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가지고 걱정이긴 하지만, 테슬라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삼성에 있는 디스플레이든 파운드리든 뭐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원래 테슬라는 TSMC랑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칩은 1세대는 14나노 공정이었거든요. 1세대는 삼성 파운드리가 원래 양산했고요. 2세대가 이제 7나노가 이제 TSMC로 간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게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로 이관이 된 걸로 파악이 돼요. 2세대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생산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딜을 하는 건 3세대. 3세대는 이제 지금 4나노가 유력합니다. 4나노 아니면 3나노. 그 칩에 대한 어떤 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또 디바이스들을 새로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있고 옵티머스 같은 테슬라의 뭐 서버 칩도 있잖아요. 그런 쪽까지도 지금 삼성은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뚜렷한 건 FSD 칩 이쪽인 것 같습니다. FSD 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FSD 칩도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TSMC에서 생산하던 그 칩들이 뭐 일부가 온 건지 전량 온 건지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2세대는 네. 7세대인데 네네. 그 부분의 일부가 지금 삼성으로 네네. 이동된 것 같다라는 네네. 이야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3세대는 지금 추가로 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삼성이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테슬라도 나름 검증을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이번에 이제 구매팀장까지 와서 하는 거는 기술 검증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거는 뭐 삼성이 뭐 TSMC 기술을 뭐 넘어섰다 이런 차원보다는 TSMC가 뭔가 지금 담당을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감당을.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아서 고객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물량 큰 고객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테슬라가 약간 또 일론이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열받으니까 뭐 열받아서 바꾼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TSMC한테서 제대로 백업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네네. 최근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네네. 보면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네네.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다변화한다라는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트럼프 옆에 딱 붙어서 그래도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들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감안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그 단독 기사가 떴거든요. 이제 네. 경제지에서 퀄컴 칩이 또 2나노를 또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보기엔 메인 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스냅드래곤 그 엘리트 시리즈거든요. 요거는 AI PC 쪽에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쪽 칩인데 참고로 작년에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1세대가 나왔는데 그게 AI PC 쪽에서 반응이 별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막 물량이 많은 칩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2나노 쪽으로 퀄컴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도 보면 지금 TSMC가 뭔가 팹을 원활하게 뭔가 다 제공을 못 해주고 있다 고객들한테 뭐 그런 뇌피셜 아니면 이제 합리적인 추정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퀄컴이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쓴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우와 엄청난 건지 네. 아니면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파운드리라는 거는 칩 설계를 잘하는 회사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사실 진입장벽이 되는 건데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고객은 엑시노스예요. 자체 칩이죠. 삼성 스마트폰에 쓰이는 두뇌 칩 AP가 이제 엑시노스인데 그게 원래 캡티브 물량이라고 해서 거의 절반은 차지해요. 선단 공정의 절반 정도는 엑시노스고 캡티브 물량을 빼면 원래는 퀄컴이 최대 고객이었어요. 물론 이제 2016년 그때 이제 애플이 AP 물량 다 빼기 전에는 애플이 최대 고객이었긴 한데요. 애플 이후로는 퀄컴이 제일 큰 고객이었는데 2022년 뭐 기억하시겠지만 GOS 사태가 있었잖아요.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 칩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제품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TSMC로 옮기고 나서 굉장히 칩 성능이 잘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삼성 파운드리 몰락이 시작이었죠. 그게 언제였다고요? 2022년입니다. 2022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칩을 안 줬어요. 작년에는 이제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정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도 안 줬거든요, 물량을. 근데 이번에는 준 거죠.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는 고객님 설계만 해주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설계를 잘하는 고객을 만나야 어떤 좋은 제품도 만들 텐데 그런 제품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퀄컴도 이러, 애플도 이러 다 이뤄서 고객이 다 떠났다가 고객이 뭐 테슬라도 들어와 퀄컴도 들어와 뭔가 좀 다시 찾아오는 떠났던 고객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네요. 근데 그쵸. 그 고객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니까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노하우가 쌓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설계 따로
공정 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1A D램이 사실 그게 뭐 설계 문제냐 공정 문제냐 가지고 재설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정에서 약간 뭔가 미흡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설계에서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잘 되는 회사들은 SK하이닉스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돌아갈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공정에서 뭔가 계속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 쪽에서 약간 튜닝을 해주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코어워크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코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은 설계는 내가 설계 잘했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야지. 제조 쪽에서는 야 네가 준 설계대로 하니까 이게 수율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직구석이거든요. 서로 이게 네네. 네. 그게 똑같아요. 시스템 반도체도 설계를 아무리 잘해줘도 공정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걸 또 설계 쪽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설계가 부족해도 공정 쪽에서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호적인 이야기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게 IP가 생겨요. 그 IP가 생기고 그 IP는 또 경쟁 파운드리는 이게 못 쓰게 하겠죠. 자기들이 IP를 특허를 걸어놓으니까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아무리 좋은 공정을 셋업을 해놔도 좋은 팹리스 회사가 안 오면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잘은 몰라도 2나노 그러면 진짜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서도 더 작은 건데 그 안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설계를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서로 간에 이게 왜 안 될까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뭐 이 설계를 바꿔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다 보면 된다 와 하면은 야 이거 특허 내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진입 장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잘 되려면 결국 이제 좋은 고객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잠깐만 그러면 삼성전자 사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그냥 삼성전자도 좋을 수 있지만 파운드리가 좋은 거니까 삼성의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이 지금 뭔가 제대로 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파운드리 관련된 소부장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 외주 물량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산 쪽에서.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또 이제 그 외주 물량이 나오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이제 그런 패키징이나 이런 쪽의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고객들이 오게 되면 작은 고객들도 많이 또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팹이 많이 채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설계 생태계, IP 생태계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 쪽에서는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IP를 하는 칩셋 미디어 삼성 파운드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뭐 TSMC 쪽에 이제 붙어있는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 쪽에 이제 파트너를 하고 있는 에직랜드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좀 수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가 테슬라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런 쪽에서도 수혜가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쪽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는데 기존에는 뭐 TV나 뭐 핸드셋 쪽으로 OLED가 집중돼 있었는데 차량용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되게 되는 거고 뭐 그래도 굳이 뭐 수혜를 본다 그러면 이번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테슬라하고의 뭐 이 협상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투스택 텐덤 구조를 또 채택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OLED의 발광층을 2배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회사들도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 이 패널 자체가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펀더멘털로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하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D램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D램은 열심히 재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설계. 1A 쪽에서 이제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 1A 쪽의 재설계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1B, 1C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뭔가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적어도 뭐 하반기 6월 달 정도에는 뭐라도 나와야 되는 나올 거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좀 단기간에 뭔가 이게 성과가 나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HBM 쪽이잖아요. HBM 쪽은 아직까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성과가 나오려면 올 가을이나 뭐 그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을 정도쯤에 아직은 지금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부분이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AI하고 반도체 쪽에 재정 투입하는 거는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견이 없거든요. 그쪽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이제 NPU 쪽에 컴퓨팅 파워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NPU를 설계를 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많이 받아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많이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진다는 게 삼성전자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어서 투자하실 때는 파운드리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